자, 등비수열의 합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즉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인 1승인 그러한 등비수열이면은 첫 번째 이 공비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비가 정확히 1인 경우, 이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알맞은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쓰는 공식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비가 정확히 1인 경우 쓰는 공식이 있었더라. 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역시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작은 경우로 나뉩니다. 자, 이때 쓰는 공식, 즉 공비가 1보다 크다 하는 때 경우에 쓰는 공식은 공비에서 1 빼주고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비가 1은 아니지만 1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요거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버전이었죠. 1 마이너스 r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쓸 때 여러분이 12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A, R, N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뭐 A야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 R은 공비를 의미하는 거, 이건 실수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N에서 좀 많이 틀립니다. 자, N은 항의 넘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에서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뭐 공비가 1인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첫째 항을 n개 더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왼쪽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등비수열에서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A와 R을 구해야 등비수열 문제는 A와 R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치트키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식 두 개로부터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거나 어쨌든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기억과 니은을 식을 잘 연립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A와 R이 들어가는 어떤 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적을게요. 문제에 주어진 기억과 니은 같은 식을 A랑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거라 했으니까 결국 S1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식에 의하면은, 근데 공식 쓰려고 보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얘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죠. 일단은 R이 1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알아내야 됩니다. 그게 먼저겠네요. 근데 딱 봐도 10번째 항까지는 더했을 때 그냥 5가 되는데, 갑자기 11번째에서 20번째는 30 너무 급변하는 거 보면은 공비가 1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1이면 하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벌써 좀 어렵죠?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는 10 곱하기 A가 되겠지. 얘가 5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요? 역시 항의 개수가 11에서 20까지면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10 곱하기 A가 이번에는 또 30이래. 두 개가 어때? 10A가 5랬다가 31했다가 모순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공비가 1이 아닌 거는 알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요. 자, 사실은 R이 1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나 둘 중에 어느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공비가 1보다 크면 가급적 공비에서 1 빼주는 공식이 좀 쉽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가급적 1에서 1보다 더 작은 공비를 빼주는 게 좀 더 쉬워서 그렇지, 공비가 1이 아니기만 하면은 두 공식 중에 사실은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에 거 쓸 겁니다. 그러면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다 대입하면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되죠. 요거 좀 지울게요. 근데 얘가 얼마래?
5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R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얻은 겁니다. 자, 니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A랑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당연히 똑같은 공식을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항이 공비가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이제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첫째 항을 첫째 항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뭐라 돼 있어요? A 11이지. 11이란 말은 11번째란 말은 A 곱하기 R의 10제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공비는 그냥 아까 썼던 얘에서나 똑같은 공비죠. 다음 문제는 n인데, 자, n을 여기만 바라보고 20이라고 적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n의 정확한 뜻은 내가 더하는 그 항들의 총 개수를 의미하거든. 이게 다 몇 개인지를 n이라고 하는 겁니다. 11부터 20까지면 몇 개예요? 20-11 플러스 1하니까 10개지. 딱 봐도 11부터 20까지는 10개죠. 그래서 여기서 n은 20이 아니라 10이 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 대입하면은 R-1분의 첫째 항 A R의 10제곱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아까 연립하자고 했죠. 연립을 하면 됩니다. 연립도 조금 세련되게 해야 되지. 자, 지금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R의 10제곱만 좀 앞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얘는 30인 상황이거든. 그치만 이 위에서 이만큼이 뭐라고 했어요? 5라고 했지. 그러면은 자, 곱하기 5는 30이니까 R의 10제곱이 얼마란 뜻이다? 6이란 뜻이다. 이런 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요. 자,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쓰일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 안 보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공식을 쓰면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3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공식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들어가는 부분 빼고는 다 비슷하다는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저기만 건드릴 건데 여기에서 가급적 이 모양을 만들어서 써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야겠죠. 어떤 관계가 있어? 그렇죠. 인수분해 하면 되죠. 인수분해 하면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만큼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다? 5라고 했고 여기는 우리가 R의 10제곱이 6이라는 거 아니까 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곱하기 6의 제곱, 즉 36 플러스 6 플러스 1 하면 되니까 답이 이건 계산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215가 됩니다. 이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실수하지 않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합으로부터 이제 인수분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구하는 거는 많이 물어보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원리 합계 문제입니다. 원리 합계는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저는 문제만 풀 텐데 잘 모르면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소윤이랑 민혁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복리 방식으로 저축을 해서 그 돈이 각자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으라고 했었죠. 수직선 그을 때 항상 몇 회 저금을 하는지를 보시고
24개월 돼 있으면은 한마디로 24번 입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 칸을 전체에 24토막을 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첫 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이런 식으로 저금을 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24개월까지 돈을 납입을 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는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1개월에 이런 데 적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적는 게 아니고 항상 요 기간 위에다가 1개월, 2개월 이렇게 적어줘야 안 헷갈립니다.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매월 초에 10만원씩 입금한다 했지. 그러면은 첫 번째 달의 초니까 바로 이 시점에 돈을 넣는다는 겁니다. 얼마를? 10만원을. 일단 소윤이만 볼 거니까 조금 확대를 할게요. 그리고 이율이 얼마냐면은 한 달마다 0.6%씩 이제 이율이 붙는데 이때 퍼센트 기호 좀 없애라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었죠. 1%는 곧 0.01이라는 숫자와 똑같고 100분의 1이라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0.6%라는 것은 0.01을 곱하면 0.006이라는 숫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게 이율이 0.006이면은 돈이 얼마큼 불어난다 했어? 원래 있던 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저 이율만큼 불어난다 했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 좀 지울 테니까. 자, 1 더하기 0.006을 그냥 앞으로 1.006이라고 적어도 괜찮죠?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한 달 지날 때마다 돈이 1.006배 불어난다는 겁니다. 1.006배가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돈은 다시 한 달 지나면은 또 여기서 또 1.006배가 되겠지. 그러면 10만에다가 1.006 돼 있는데 또 1.006 하면은 1.006이 몇 제곱 돼요? 2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돈을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자, 첫 달에 초에 10만원 넣고 두 번째 달에도 초에 맞춰가지고 또 10만원 넣고 세 번째 달도 10만원 넣고 마지막에 24번째 달도 초에 맞춰가지고 10만원 넣고 이것들이 불어난 돈을 다 한꺼번에 마지막에 가져가는 게 복리 방식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처음 넣은 돈은 차곡차곡 1.006씩 곱해 나가면서 불어나는 중인데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10만원 곱하기 1.006에 몇 제곱 됐을까? 이거 계산 잘하라 했죠. 이거는 규칙성을 보라 했었죠. 어떻게? 자, 첫 번째 달의 마지막에 1.006에 1승, 두 번째 달의 마지막에 2승, 요 꼭다리에 2승. 그러면은 규칙성을 보호하건대 세 번째 달에는 세 번째 달 말에 가서는 1.006 곱하기 2.006에 3제곱 됐겠죠. 그러면 24개월, 24개월 마지막에는 24제곱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규칙성으로 지수를 파악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 던 10만원은 딱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돈이 한 번 덜 불어났겠지. 1.006에 몇 배? 23제곱이 됐을 겁니다. 세 번째 달에 넣은 것은 그거보다 하나 적게. 자, 24, 23 규칙성 보이죠? 여기는 지수가 22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24번을 넣고 맨 마지막에 24개월째 초에 넣은 것은 당연히 이 한 달 동안 한 번만 불어났으니까 10만 곱하기 1.006에 1승이 됐겠죠. 그래서 나는 뭘 다 이제 받아가는 거다? 이 돈을 다 받아나가면은 이제 이게 소윤이의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다 더하면 자, 공간이 부족해서 쌤 적는데 좀 제약이 있네요. 자, 그럼 적어보면은 소윤이의 원리 합계는 잘 보면은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건데 잘 보면은 요 각각의 숫자가 다 모양이 비슷한 게 얼마씩 곱해져 나가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1.006씩 차례대로 곱해져 나가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적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합 공식에다가 대입할 첫째 항 공비
그리고 항의 개수 3개 구하면 되죠. 첫째 항은 뭐 얘지, 그지? 10만 곱하기 1.006이죠. 공비는 지금 1.006인 거 한눈에 알 수 있고, 자, 항의 개수도 그냥 섣불리 얘만 보고 24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개수를 세세요. 1부터 시작해서 24까지니까 총 몇 개다? 24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다 대입을 하면 1.006-1분의 첫째 항 10만 곱하기 1.006. 이제 10만이라는 것도 그냥 10의 5제곱으로 고쳐도 되겠죠. 곱하기 1.006. 자, 괄호 열고 1.006에 24제곱 마이너스 1.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006에서 1 빼면 0.006 되고 10의 5승 곱하기 1.006 곱하기 자, 지금 1.006의 24제곱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5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서 1 빼면은 0.15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소수점도 잘 옮기세요. 하나, 둘, 세 칸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하나, 둘, 세 칸 곱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는 하나, 둘 곱해가지고 15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2개 줄어들겠죠. 그러면 10의 세제곱 1000 곱하기 1006 곱하기 15 밑에는 6 이렇게 약분만 해주면 됩니다. 자,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약분까지는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답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계산하면은 2515000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 정확히 잘 하시고 그래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누구는? 소윤이는. 그러니까 10만 원을 24번 냈으니까 사실 원금은 240만 원 넣었는데 이자가 11만 5천 원 더 붙은 거지. 그래서 남는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민혁입니다. 이제 소윤이 설명을 빨리 했으니까 천천히 했으니까 민혁이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선생님이 혀가 꼬일라 그래요. 민혁이는 10개월이야. 12개월이야. 대신에 짧은 대신에 원금을 20만 원 넣습니다. 두 번째 달도 초에 20만 원 넣고 세 번째 달도 초에 2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도 초에 20만 원 넣고 그리고 이율이 0.5%니까 0.005입니다. 그럼 이제 1.005씩 불어나겠지. 이것도 역시 1개월의 말에 1.005가 하나 붙었네. 2개월의 말에 2개 붙었네. 그러면 12개월 말에는 12개 붙겠네. 이런 식으로 규칙성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안 해봐도 20만 원 곱하기 1.005가 11개 붙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2개월째 마지막 달에 초에 넣은 거는 한 번 불어났을 겁니다. 20만 원 곱하기 1.005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 민혁이의 원리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S라고 하고 적어보면 R-1분의 자, 등비수열 적어주고 이제 R이 1.005 그 다음에 A가 20만원 곱하기 1.005 그 다음에 N이 12 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1.005-1분의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05 곱하기 1.005의 12승 즉 1.06-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얘는 2412000 이렇게 2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누가 더 얼만큼 많냐 이거였으니까 딱 봐도 소윤이가 더 많죠. 그래서 답은 소윤이가 얼만큼 251만 5천 원에서 241만 2천 원을 뺀 만큼 빼면은 10만 3천 원 되거든요. 10만 3천 원이 더 많다. 그래서 소윤이 시스템이 돈을 버는데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소윤이나 민혁이나 원금은 똑같습니다. 둘 다 지금 240만 원을 넣었어요. 이 녀석은
여학생은 10만 원을 24번 넣어서 24만 원을 240만 원 넣었고 남학생은 20만 원을 12번 넣어서 240만 원을 넣었습니다. 투자금은 똑같아. 그러나 수익은 여학생이 더 많이 벌었죠. 그래서 돈을 조금 적게 넣더라도 오래 넣는 게 이 복리 시스템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풀이할게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한마디로 최초에 어떤 수열이 있냐면은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합니다. 어떤 시행을 반복하냐면은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짝수 번째 항을 지워나가는 시행을 반복하더라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있는 요 수열에서 짝수 번째를 지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남은 수열이 뭐야?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커져 나가는 숫자들입니다. 언제? 이 시행을 한번 하고 나서 남은 게. 자, 그 다음에 이 시행을 반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시행은 역시 방금 얻은 이 수열에서 또 짝수 번째를 또 지워나가. 그럼 실제로 지워보면 돼. 관찰하면 돼. 짝수 번째를 이번에 지우고 나면은 이번에는 4씩 커지는 이러한 수열이 남죠. 13이 아니라 11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남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 몇 번째 시행 후에 8번째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나서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열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거진다 규칙성 구하면 돼. 자, 규칙성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공통점을 보면은 시행을 몇 번 반복하든 항상 첫 번째 항은 똑같죠. 왜 갑자기 첫 번째 항에 주목하냐면은 선생님이 뭐랬어요? 등차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만 하면 끝이라 했지. 그래서 지금 첫째 항부터 보는 겁니다. 근데 첫째 항은 항상 1이야. 그 말은 8번 시행을 하고 나서도 첫째 항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차를 볼 텐데 처음에는 공차가 1이었어. 공차,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공차 1이었어. 근데 한 번 시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공차가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한 번 더 시행하고 나니까 공차가 얼마가 됐다? 2의 제곱이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시행하면은 2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얘의 정체는 2의 0제곱, 얘는 2의 1제곱이지. 자, 한 번 시행하니까 공차가 2의 1제곱이다. 두 번 시행하고 나니까 공차가 2의 2제곱이다. 세 번 시행하고 나니까 공차가 2의 세제곱이다. 그럼 8번 시행하고 나면 공차가 2의 몇 제곱이다? 2의 8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시행하고 나서 남은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즉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한 숫자니까 257 되겠죠.